도쿄의 니혼바시 다리 위로 누군가가 휘청휘청 걸어간다. 그 모습을 순경이 목격했지만 술 취한 사람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다리 위에 어느 조각상 근처에서 멈추었고 조각상을 끌어안 듯 웅크린 채 미동이 없었다. 순경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보았는데 그 남자는 가슴에 칼이 꽂힌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남성은 50대 다케야키였고 금속 가공업체의 임원이었다. 그 남자는 근처의 지하도에서 칼에 찔린 채 몇백 미터 떨어진 니혼바시 조각상 근처까지 휘청거리며 걸어왔었고 그 길을 따라 혈흔이 떨어져 있었다.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는 사망했다. 유족들이 병원으로 찾아왔고 아들 유토, 딸 하루카, 아내 후미코였다. 즉시 근처를 중심으로 수색이 이루어졌고 근처 공원에서 한 젊은 남성이 피살자의 지갑과 가방을 갖고 있는 채로 발각되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그 남자는 도로 위에 한 트럭에 치였고 위급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는 후유키라는 20대 남성이었고 그의 동거녀인 카오리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다. 카오리는 사건 발생 직후 후유키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뭔가 큰 일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카오리는 그 얘기를 경찰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후유키는 카오리와 함께 시골에서 상경하였고 가난했지만 둘이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6개월 전 후유키가 일하던 금속 가공업체에서 해고당했고 후유키는 새 직장을 구하는 중이었다. 후유키가 일하던 금속 가공업체가 피살자인 다케아키가 임원으로 근무하던 그 업체였다. 후유키는 해고당하기 얼마 전 작업 중 머리를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때 다친 머리 때문에 후유증을 알던 후유키는 얼마 후 해고당하기까지 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산재 사고 은폐를 안갑습하기 위해 후유키가 다케아키를 살해한 것으로 보도했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후유키가 사망하면서 실체를 알 수 없게 되었고 뉴스 보도는 더 확정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다케야키의 아들 유토와 딸 하루키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산재 사고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다케야키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 어느 날 하루키는 집에서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 기도를 시도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 다케야키가 죽기 전에 끌어안고 있었던 그 조각상은 기린의 날개라는 이름의 조각상이었다. 용처럼 생긴 중국의 전설의 동물인 기린의 날개가 달려있는 조각상이었다. 가가 형사는 마스미야 형사와 함께 수사를 했고 다케야키의 아들 유토를 조사하던 중 기린의 날개 조각상 얘기를 유토에게 해준다. 유토는 아버지 다케야키가 그 기린의 날개 조각상 앞까지 칼에 찔린 채 이동한 것을 듣고 자신이 예전에 저질렀던 끔찍한 짓을 떠올린다. 유토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3년 전 수영부 후배인 도모유키를 괴롭혔다. 단지 수영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이었는데 같은 수영부 친구 2명과 함께 어느 날 도모유키를 수영장으로 불러내어 특훈이란 명목으로 두 다리를 붙잡힌 채 두 팔로만 수영장을 돌게끔 시킨다. 이때 합류한 두 친구는 구로사와와 스기노란 학생이었다. 도모유키는 첫 번째 바퀴에서는 유토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헤엄쳤고 차례차례 구로사와와 스기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두 팔로만 수영장을 돌다가 어느 순간 의식을 잃는다. 유토와 구로사와 스기노는 정신을 잃은 도모유키를 보고 놀랐고 그때 수영부 고문이었던 이토카와 선생이 나타났다. 이토카와 선생은 도모유키가 쓰러진 것을 보고 사태를 파악했지만 새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일에 대해 함구하라고 했다. 수영부가 없어질 것을 염려한 이토카와 선생은 혼자 도모유키를 병원으로 보내고 경찰에게는 자기 혼자 순찰을 돌던 중 한 학생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도모유키는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결론 지어졌고 유토와 구로사와 스기노는 시간이 지나 그 일에 대해서 잊는다. 어느 날 구로사와는 유토에게 인터넷 블로그를 알려주었다. 기린의 날개라는 이름의 블로그였는데 1년 전 수영장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간병하는 어머니가 운영 중인 블로그였다. 거기에는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간병 모습의 사진들이 포스팅되어 있었다. 유토는 그 사진에서 도모유키의 모습을 보았고
의식불명 상태의 도모유키는 눈이 감긴 채 누워 있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유토는 도쿄의 하나코라는 가명으로 그 블로그에 메일을 보냈고 아들의 간병을 응원하는 위로의 글들을 남겼다. 그리고 유토는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1000마리 학을 접어 신사에 갖고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낸다. 유토가 도쿄의 하나코라는 가명으로 어떤 블로그에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알게 된 유토의 아버지 다케아키는 유토에게 추궁을 하였고 유토는 더 이상 블로그에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아버지 다케아키는 유토가 기린의 날개 블로그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고 3년 전에 일어난 수영장 사고에 유토가 개입되었음을 직감하고 유토의 친구이자 그 수영장 사건의 공범이었던 스기노를 불러낸다. 스기노는 친구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집에 있던 나이프를 숨기고 다케아키를 만나러 간다. 역시 다케아키는 그 수영장 사건을 짐작하고 있었고 스기노의 자백을 들은 다케아키는 죄값을 당당히 치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다. 스기노는 숨겨왔던 나이프를 다케아키를 찔렀고 곧바로 도주했다 하지만 그 장면을 후유키가 목격했고 당장 생활비가 없었던 후유키는 다케아키의 지갑과 가방을 훔친 채 도주한다. 다케아키가 아들 유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린의 날개 조각상까지 칼을 맞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전달했고 유토는 구로사와와 함께 도모유키의 집으로 사죄하러 찾아간다.